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김현선입니다. 올해는 광복 81주년이 되는 해지요.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을 계승함으로써 국가 발전을 다짐하자는 의미의 국경일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범한 일상이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선열들이 흘려야 했던 수많은 피와 땀, 역사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광복 81주년을 맞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 지자체에서는 태극기가 거꾸로 그려진 광복절 현수막을 검증조차 없이 내걸어서 논란을 빚는가 하면, 일부 젊은 세대는 AI 기술을 악용해서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조롱하고 그들의 삶과 역사를 희화하고 왜곡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지요. 역사를 잊는 순간 왜곡은 시작되고 기억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선열들의 희생 또한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에서는 역사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광복 81주년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기억해야 하지만 매 순간 잊고 있는 우리 광복과 독립의 역사,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8월 17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오늘 5시엔 대세남은 8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광복의 의미와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 우리 자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역사의 길을 묻다 특집 대담 함께합니다.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이자 대학에서 독립운동사를 강의하고 계신 이성우 교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랫동안 독립운동사를 연구를 해오셨고 또 많은 대중들을 대상으로도 좀 강의를 하고 계시죠? 네. 예. 교수님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충남대학교에서 예. 학사, 석사, 박사를 했고요. 연구 주제는 이제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1910년대, 20년대 국내 독립운동, 예. 그다음에 만조, 항일투쟁, 또 그리고 제가 지역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전, 세종, 충남의 독립운동가들을 예.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강의도 많이 하시죠, 시민들을 대상으로.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반응이 어떻습니까, 역사 강의를 하면? 자화자찬을 할 수는 없고 평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역사에 대한 관심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있죠. 네. 예. 근데 제가 시민 강좌나 예. 이렇게 연수원 특강을 가보면 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독립운동사를 좀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쉬는 시간에 질문도 좀 많이 하고. 그런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또 역사 시간에 배우기도 했고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예. 요즘 조금 MZ 세대라고 할까? 좀 젊은 분들은 예.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그렇습니까? 또 세대 차이가 또 좀 있더라고요. 예. 역사 자체도 그렇고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예. 시대적 흐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역사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예.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뒷부분에 좀 자세하게 네.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올해가 이제 81주년 광복절입니다. 매년 맞는 광복절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수님, 광복절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 매년 광복절이 돌아오죠. 근데 예. 광복절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광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극복하고 우리가 영토하고 주권을 회복한 날이죠. 그래서 사실은 광복을 맞이했다는 그런 기쁨보다는, 제가 학교에서도 그런 말을 학생들한테 많이 해요. 우리가 광복을 맞이해서 자유를 누리고 경제적 번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겠다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끄덕이긴 하지만 그걸 예. 피부로 느끼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복이 됐다 그런 기쁨보다는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하는, 독립운동사를 기억하는 뭐 그런 날이 됐으면 좀 좋겠는데 예.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용어부터 우리가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이 광복을 해방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뭐 독립이라기도 하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용어를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광복, 해방, 독립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혼용해서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사용하시죠. 네네. 예. 근데 사실 우리 역사 용어라는 것은 그 말을 하시는 분의 어떤 역사 인식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장 혼란이 오는 게 해방하고 광복이거든요. 근데 해방은 자유와 억압에서 구속과 억압에서 풀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이런 거죠. 8월 15일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쟁취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전으로 끝나면서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수동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반대로 이제 광복이란 말은 빛광자에다가 회복할 복자거든요. 그러니까 8월 15일을 우리가 열심히 항일투쟁을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우리가 찾아왔다라는 능동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봤을 때 진행자님은 해방이라는 용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복이 맞다고 당연히 광복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그 노비 해방이라고는 용어를 쓰지만 노비 광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쟁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쟁취했다라는 개념으로 예. 광복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게 더 주체적이고 민족사적 입장에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독립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겠다는 독립운동가들이 희생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광복을 맞이한 거고 주권 국가 같아서 독립국을 유지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예. 광복, 해방, 독립을 좀 쉽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광복, 해방을 막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주체적으로 광복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을 해방절이라고 하지 않죠.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셨던 이제 주체적, 능동적으로 우리가 쟁취해낸 독립. 네. 그렇기 때문에 광복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것. 그 주체적이고 그리고 또 능동적이었다라는 것은 역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많은 피와 또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날로 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그 독립운동 예. 이나 독립운동사를 좀 과소평가하시려는 분들이 자꾸 해방이라는 용어를 좀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찾아왔다라는 개념보다는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으로 승전으로 끝나서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의미로 자꾸 해석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역사학자로서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 광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1943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카이로 회담이라는 게 열리죠.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역사 선생님이 카얄포 그냥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험 문제 꼭 나왔던. 예. 근데 사실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카이로 회담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좀 길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예.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의 수뇌부가 모입니다. 미국은 루즈벨트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처칠이고요. 중국은 장개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 나라 수뇌부들이 이제 대일전 협력 체계 구축,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후 처리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민족의 독립이 논의가 됩니다. 근데 사실 처칠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에
우리 독립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도 반대했던 예. 게 영국이에요. 첫째. 왜 그러냐면 영국은 정말 많은 식민지를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우리가 독립이 된다 그러면 영국은 정말 많은 식민지 문제가 걸리는 거죠. 예. 근데 중국의 장개석이 강력하게 즉시 독립을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괜찮습니다. 독립운동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것이 중국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독립운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중 연합작전이죠. 중국과 같이 항일 투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개석 같은 경우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독립운동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활동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당연히 즉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럼 제일 난처한 입장이었던 나라는 어딜 것 같습니까? 미국이요? 미국입니다. 예. 영국은 절대 불가, 그다음에 중국은 즉시 독립. 예. 그래서 미국이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음.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영어로 인듀 코스라고 하는데요. 예. 문구를 정확하게 좀 보시면 조선 인민이 노예 상태임을 인정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자유 독립케 할 것이라고 해서 카이로 선언의 특별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아, 날짜를 명시한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즉시 독립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절대 불가를 서로 이제 양보를 받아내다 보니까 미국의 고유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카이로 협정에 우리가 독립을 한다는 걸 명문화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승전으로 끝나서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개념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항일투쟁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외교 문제를 발생시키면서 그렇죠. 즉시 독립을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의 결과를 연합국이 인정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독립운동을 인정했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항일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고 광복이라는 용어 이게 아주 정확한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난해였나요? 김영석 전 독립관장이 우리의 광복은 연합군 네. 승리의 선물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뭐 그분을 평하기는 좀 그런데 예. 그런 거죠, 선생님. 그 자꾸 이제 독립운동을 과소평가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그런 거죠. 지금 해방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쟁취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연합국의 승전에서 우리한테 주어졌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사실 역사라는 것은 본인의 사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의 사유다. 그렇죠. 이거 자연인으로서 말을 하면 그렇죠. 아무 문제가 되지 예. 않겠죠. 근데 공인이 말하는 건 상황이 다르죠. 그럼요. 거기다가 독립기념관장이 했다라는 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그걸 또 8.15 경축사에서 했다라는 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와 지위가 갖고 있는 구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상징성이 있는데 그런 망언을 그런 공식 자리에서 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역사 왜곡뿐만 아니라 위치에 맞지 않는 망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부정하는 듯한 그렇죠. 예, 그런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그게 일반인이 그런 말을 해도 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럼요. 예. 독립기념관장님이란 자리에서 했다라는 것이 더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광복된 지 8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친일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남아 있죠. 네, 많죠. 예, 학계에도 분명히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로 스며들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우리는 이제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측면이 있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예. 유일하게 민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민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광복 이후에 친일 세력들이 친일 잔재들이 그대로 존속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주변에 유형의 친일 잔재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총독부고문이 철거됐지만 그것도 있고요. 예. 대전으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건물도 1932년에 예. 충남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통치기구로 만들어진 거고 한국시민서사비라는 것도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동양척식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 대전청 건물도 있고 예. 조선 식상은행 건물도 있고 상당히 많고요. 또 저 유성온천공원에 가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했던 친일파 김갑순의 송독비도 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의외로 쉽게 주변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친일 잔재들이죠. 예. 네. 이런 친일 잔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게 친일 잔재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픈 역사도 역사이기 때문에 보존하고 그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참 난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친일 잔재 청산 문제는
역사가 되게 오래 깊죠. 광복이후부터 네. 계속되는데 가장 논쟁이 뜨거웠던 것은 이제 1996년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 철거할 때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예. 철거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논쟁이 많았는데 당시 김영삼 전부 시절이었죠.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 예. 그러면서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친일 잔재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게 역사 자료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역사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역사, 찬란한 역사는 당연히 기억해야 되겠지만 사실 고통의 역사, 슬픔의 역사 이런 역사들은 더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역사라는 것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네. 연구를 하는 건데 그런 슬픈 역사, 고통의 역사를 기억으로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한 문화재,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요거를 잘 보존을 해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대전 삼성동에 가면 삼성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운동장 끝에 가면 한국시민서사비라는 게 있습니다. 또 대전여중 강당 옆에 가면 또 한국시민서사비라는 게 있죠. 아, 그래요? 그게 그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이제 천황폐하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기 위한 한국 시민 서사를 암송시키면서 이제 세우는 것들인데 예.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보고 내용은 알고 있지만 실물을 보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 부셨다 또는 건물을 훼손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조선 총독부 건물도 그런 거죠. 사실 우리는 사진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가서 실제로 보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역사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러니까 역사 자료,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한다라는 개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랬다고 해서 뭐 친일파들의 성덕비를 그대로 유지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죠. 교육 예. 자료로 활용성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보존을 하고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자료로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잔재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의 여러 가지 장으로 활용할 수는 있는데 정신적인 것도 있고요. 무형의 또 이런 잔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친일 잔재, 친일파 청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 유형의 건물을 부신다고 해서 이게 극복되는 건 아니죠. 조선 총독부 건물을 100번을 부신들 정신사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친일 잔재는 청산이 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무형의 어떤 친일 잔재 청산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거의 선행 조건은 뭐냐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해야 되고요. 예. 또 독립운동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하는 것. 그러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런 무형의 친일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역사 왜곡을 시도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많죠.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광복의 의미를 애써 축소한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워서 일제 강점기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학계의 움직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도대체? 지금 질문을 잘해 주셨는데 식민지 예. 근대화론이 사실은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청취자분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게 역사 용어라서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일제 강점기를 보는 시각은 일본하고 우린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다, 착취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개념 우리가 식민지 수탈론이라고 하는데 예. 일본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개발시켜줬다, 발전시켜줬다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예. 문명화시켰다 뭐 그렇게 그래서 표현을 이걸 하죠. 근대화를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예. 하죠.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식민지 수탈론이 맞느냐, 근대화론이 맞느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식민지 근대화 논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일제가 일제 강점기 때 여러 가지 산업 시설을 만들어 줬다든지 철도, 도로, 항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줬다든지 근대적인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광복 이후에 잘 살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예.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광복 이후에 잘 산 거는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 교육열 이런 걸로 우리는 잘 살았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갖춰놓은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라든지 자본주의 체제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잘 살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한테 베풀어줬다. 개발시켜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황당한 이론인데요. 근대화라는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합적으로 발전했을 때 우리가 근대화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데 예. 일본 학자들이 말하는 근대화라는 것은 일부 경제 통계만을 갖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 통계도 잘못된 통계를 인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일본이 일제 강점기 때 투입한 게 한 70억 엔 정도 되고요. 예. 가져간 게 한 44억 엔이 돼요. 어허. 그럼 몇 배 더 가져간 겁니까? 근데 자, 이 구조에서 일본이 투입한 자금 얘기만 하면 근대화처럼 보일 수 있죠. 예. 근데 유출한 돈까지 계산하면 수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수탈한 돈은 얘기하지 않고 투입한 자금만 얘기를 하게 되면 근대화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되게 쉽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인데도 이런 것들을 추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제가 학교에서 이 식민지 근대화론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도둑이 어떤 집을 도둑질을 하려고 그래요. 예. 부잣집이에요. 근데 그 집이 담을 너무 높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도둑이 넘어갈 수가 없네. 그래서 이 도둑이 시장 가서 자기 돈을 썼어요. 예. 자기 돈을 써서 나무 사고 톱 사고 못을 사서 사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다리를 투자를 걸쳐놓고 했네요, 이른바. 예. 사다리를 걸쳐놓고 넘어가서 물건을 훔쳤어요. 예. 36년간. 어허. 근데 갑자기 도망갈 상황이 돼서 훔친 물건은 갖고 갔는데 깜빡 잊고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에 갔어. 놓고 갔다. 이 사다리는 도둑 맞은 집을 위한 사다리입니까? 도둑을 위한 사다리입니까? 답을 해주셔야죠. 예. 네. 도둑을 위한 사다리죠. 당연히 도둑을 위한 사다리죠. 예. 근데 이걸 도둑 맞은 집을 위해서 만들어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장에서 쓴 돈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근대화적인 요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예. 뭐 목포 항구 개발했다고 그러고 경부선철도 했다라는 철도, 거죠. 도로 있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그렇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경부선철도가 1905년에 개통이 됩니다. 과연 일제가 부산 사는 한국 사람 서울 빨리 가라고 그걸 개통했겠습니까? 아니 목포 항구를 목포에 사시는 어민들 배대기 불편하니까 만들었겠어요? 자기들이 수탈한 물자 가져가기 불편하니까 자원을 만들어 놓은 수탈해서 거죠.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이거를 식민지 조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들 역사관이니까. 자기들 이 식민지를 그렇죠. 근대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논리로 활용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주장을 하는 게 일본 학자들만 있구나, 일본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학자들도 많고요. 우리나라 예.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러면서 일제 식민지 시대가 개발의 시대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 건?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 갈등 요인의 근본적인 출발은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에 대한 인식. 그렇죠. 예. 이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일제 식민지 시대, 일제 강점기가 개발의 시대였다, 발전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건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려는 의도가 좀 있는 거죠. 일제 강점기가 개발의 시대였다, 발전의 시대였다라고 예를 들어 맞다고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를 개발시켜주러 오고 발전시켜주러 온 사람들한테 폭탄을 던지신 분들, 우리를 개발시켜주러 오고 발전시켜주는 리더를 하얼빈에서 처단한 안중근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예,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자꾸 그쪽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독립운동가를 다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예. 다 시각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글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웃으면서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웃고 넘길 문제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게 또 그런 게 있죠. 예.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는 이제 학교 뭐 일부 교수님들이나 또 일부 학자들이나 이런 걸 강의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뭐 유명하죠. 그 연세대 모 교수님이 예. 뭐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부였다. 뭐 다 식민지 근대론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학교에 머물러 있었죠. 학자들 사이에서 머물러 있었고 강단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하. 계속 재생산되고 확대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게 특히 젊은 진실인 세대들. 것처럼. 그렇죠. 예.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존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알려졌던 것하고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매료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역사적 지식이 잘못된 거네? 예. 뭐 이런 거죠. 근데 유튜브라는 것이 한 화면을 보면 계속 연결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계속. 그렇죠. 알고리즘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계속 재생산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역사적 진실인 것처럼 언젠가부터 믿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심각한 단계까지 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바른 역사 인식과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친일을 단죄하지 못하고 맞습니다.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뼈아픈 역사. 이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개탄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독립운동사를 연구를 하면서 우리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된 우리 민족한테 주어진 역사적 과제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제 강점기 때 민족을 배반했던 사람들, 예. 친일파들을 처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결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린 그걸 해결하지 못했죠. 그렇죠. 일단 미군정기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1948년 7월 17일 날 재헌헌법이 만들어지는데요. 광복된 후에 유일하게 친일 비율이 적었던 게 재헌국회예요. 그다음에 재헌헌법을 만들 때 우리 법이라는 게 그렇죠. 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행한 것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재헌헌법이 만들어졌는데 친일파들은 그 전에 행위잖아요. 그래서 재헌헌법에서 소급해서 친일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를 합니다. 네. 친일파를 처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지고요. 예. 그 법에서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우리 소위 반민특위라는 게 만들어지죠. 예. 근데 반민특위가 채 1년 만에 이승만 정부에서 이제 강제 해산하면서 우리는 친일파를 처결하지 못했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친일파 처결을 위한 노력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좌절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제 친일 세력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도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 그 우리가 광복 후에 친일파들을 처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진영 논리였어요. 우리 이제 광복이 되고 미군정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군정은 이게 세계사의 흐름도 좀 영향을 받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은 미소 냉전 체제가 시작되죠. 2년 전쟁이 시작이 그렇죠. 되죠. 이념 전쟁이 시작되는 예. 거죠. 38선 이북쪽 북쪽에서는 소련군, 우리는 미군이 들어오는데 미군정은 간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군정이 실시되는 이 남한이라는 곳에서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치안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 방법은 간단했다라는 거죠. 친일파들을 등용하는 거죠. 근데 일제 강점기 때 공무원했던 사람들 그대로 미군적으로 예. 그러면서 우리가 친일파를 처결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A라는 인물이 일제 강점기 때 고등계 형사를 했느냐, 독립운동을 했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미군정은 다 무시하고 지금 반공주의자냐 아니냐라는 관점에서만 봤다라는 거죠. 지금 반공주의자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반공투사로 친일 세력들이 다시 등장을 했는데 우리가 친일파 처결이라는 건 민족 문제예요. 예. 근데 여기다 이념의 잣대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처벌 못했는데 현재 우리도 그거를 똑같이 겪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친일파 얘기를 하고 친일 잔재 청산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민족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진보나 보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친일파 문제를 얘기하면 특정 지역 세력 아니야? 뭐 이런 오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복이나 지금이나 변한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친일 청사를 마치 이념적으로 몰아가서 특정 이념의 지지 세력인 것이냐, 그렇죠. 주장이냐, 네.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게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죠. 예. 지금도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특정 진영 사람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붙는 거죠. 네. 그래서 친일파들의 그 재산을 몰수하는 친일재산 환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직도 그 친일파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환수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건 여전히 친일파 청산을 못한 그 뼈아픈 과거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친일 행위를 했던 분들, 우리 소위 친일파라고 하시는 분들보다 그 후손들이 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학자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친일파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분들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이완용 뭐 이런 거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거죠. 광복이 됐어요. 그럼 친일 재산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 헌납을 해서 독립운동가들의 복지비로 쓰고 싶다. 이거는 친일 재산이다. 반성한다. 예. 그럼 우린 그들 용서를 해야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일 재산 환수가 들어가면 이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환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죠. 민사 소송으로 가게 되고 예. 아주 길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성하고 사죄하고 그다음에 재산을 스스로 기부하고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예. 본인들 잘못은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오히려 그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 폄하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얼마 전에 한 여배우의 증조부의 그 친일 행적이 밝혀져서 또 논란이 됐었는데 일각에서는 뭐 후손이 무슨 죄가 있냐, 연좌제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후손들의 그 책임도 분명히 뒤따라야 한다. 그럼요. 예. 반성을 하고 음. 사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일본도 똑같은데요. 일본 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 앞에서 생방송으로 일제 식민지배 반성한다, 사죄한다, 모두 배상하겠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은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다라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좀 멀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요. 네. 예. 자, 5시 엔대서남 81주년 광복절 특집대담 역사의 길을 묻다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이성우 교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광복에 대한 이야기 지금 나눠봤는데요. 우리 지역의 광복의 역사도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네. 이 독립운동사에서 우리 지역 충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상당히 좀 크지 않나요? 네, 이게 저희 대전, 세종, 충남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인데요. 예. 독립운동을 하면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하십니다. 네. 7등급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축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장. 근데 올 8월 지금 한 18,000명 정도 예. 되는데 대전, 세종, 충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첫 번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타깝게 은메달입니다. 예. 1등은 대구 경북입니다. 아, 대구 경북이 네, 더 대구 많군요. 경북이 좀 더 많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알고 네네. 있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 충청권 출신 아닌가요? 근데 그것도 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인구 1,000명당 얼마 이렇게 아.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예. 그냥 단순 숫자로는 대구 경북이 많습니다. 예. 뭐 누가 더 많고 이건 중요하지 그렇죠. 않고요. 중요하진 않죠. 네. 그만큼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도 상당히 많은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독립유공자 숫자가 많다라는 것을 물론 자부심을 가질 필요도 있죠. 근데 사실 독립유공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직에 독립운동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독립유공자라는 개념은 국가보훈부가 독립운동의 공적을 계산해서 훈장을 주는 거거든요. 포상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서 다 독립유공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사실 독립유공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우리 지역에 대한 독립운동사는 좀 연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연구는 많이 돼 있습니다. 많이 예. 돼 있는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뿐이죠. 음. 재조명을 해야 된다, 더 밝혀야 된다 그러는데 연구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전국에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독립운동 사족지라고 해요. 독립운동 사족지는 다 파악이 됐고요. 예. 그다음 위치까지 파악이 됐고 무슨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던가까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거죠. 예. 대전, 세종, 충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 단재 신채호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대부분 아시겠죠. 그럼요. 예. 근데 그 단재 신채호가 대전 출신이라는 걸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대전 시민들조차도 예. 많이 모르십니다. 제가 생가가 어디 대전에 있죠. 네, 근데 예. 제가 학교에서도 물어보고 어디 대전, 세종, 충남 가게 가서도 물어보면 거의 뭐 100명이다 그러면 2-3명 정도 들까? 예. 뭐 그런 거죠. 유관순 열사만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연구가 안 돼 있고 안 밝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관심이 좀 덜하신 거죠. 아.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예. 알면 보입니다.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 중에 좀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는 그런 질문에 사실은 답을 하진 않습니다. 아, 왜요? 더 관심을 갖고 더 기억해야 될 독립운동사는 없습니다. 아하.
맞네요. 질문이 잘못되신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예,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독립운동은 시도 자체만으로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음. 모두 다 기억해야 되고 모두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경중을 따라서 평가를 한다. 예. 또 어느 특정 지역의 독립운동사가 더 중요하다. 음.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바라보는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거죠. 대전에서 최초의 3.1운동이 유성장터에서 일어나느냐 인동장터에서 일어나느냐. 예. 논란이 이게, 있었죠.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인동하고 대전에서 대규모 3.1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게 중요한 관점인데 우리는 엄한 것에 이렇게 좀 편을 나누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독립운동가는 진보 정권이 들어오거나 또는 보수 정권이 들어오거나 어느 특정 지역에서 특정 지역의 인물들만 강조하는 그런 역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충남에서 특히 기억해야 되실 분들 많죠. 김처진도 있고 윤봉길도 있고 한용운도 있고 유관순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분들만 기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름 없이 또 희생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좀 찾아내고 발굴하고 알리고 이런 작업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찾고 발굴하는 일은 네. 연구자하고 관련 기관들이 다 합니다. 예. 저 연구자들은 많이 합니다. 아, 연구는 이미 많이 되어 그럼요. 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음. 예, 관심을 가지면 보입니다. 그럼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그렇죠. 네.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을 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게 저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그 지역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가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하면 예. 이게 제가 농담삼아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거 특정 회사 제품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예. 대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어봤을 때 저는 뭐 신체호, 독립운동, 인동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빵을 얘기를 하세요. 그 특정 빵. 아, 성심당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좀 안타까워요. 예. 네. 아, 역사학자로서 네. 여전히 그 역사적으로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상당히 상당히 의미가 많죠. 있는데 네. 독립운동사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독립운동도 많이 일어났어요. 음. 뭐 단재 선생님 대표적으로 대전 분이라는 거. 예, 신채호.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네. 그 부분은 이제 역사학자로서 느끼는 네, 안타까움. 그래서 바로 또 역사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늘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로 역사의 의미, 중요성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역사보다는 먹고 사는 거에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잘 벌까, 잘 먹고 잘 살까 이렇게 지금 관심을 두는 것이 현재 실태라서 이런 때의 역사가 갖는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네. 사실 학교 다니실 때 많이 이론상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서 역사적 교훈을 찾아오는 거고 그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된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역사 인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인식이 잘못되면 과거에서 잘못된 교훈을 찾아오는 거고요. 우리 역사를 후퇴시키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제대로 된 교훈을 찾아오고 더 밝은 미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하고 있느냐. 오늘 계속 토론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거죠. 우리는 그런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역사인식을 하면 역사는 후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현재 과거의 독립운동사를 부정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독립운동사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겪었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예. 지금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긴 한데 이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갖고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그런 말 하면 이런 말을 해. 교수님 저 혼자 제대로 된 역사인식이 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겠어요? 더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겠어요? 이런 말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얘기를 해줘. 본인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부터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서 세상이 바뀌길 바라면 그건 본인이 잘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 같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되는 거죠. 음. 이게 혼자만 꿈을 꾸면 계속 꿈이 되겠죠. 근데 다 같이 꿈을 꾸면 현실이 되는 거고요. 더 발전된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 같이 꿈을 꾸는 사람들의 공통된 역사인식이 시대인식이 되는 거고 예. 그게 역사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 역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역사인식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가 어떤 과거 토대 위에 서 있는지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현재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또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역사를 과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 사고를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거를 잊고 미래를 발전시킨다? 예. 네. 과거를 잊어서 미래가 발전하겠습니까? 과거에서 교훈을 찾아와서 그런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이게 그런 거죠. 우리는 역사를 통시대적으로 보기 때문에 역사의 변화상이 보이죠. 고구려 백제 신라 다음에 통일신라 고려 보이지만 당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인식이 자기들의 역사적 선택이 미래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를 알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린 통시대적으로 그러니까 역사 예. 변화상을 알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역사인식이 자기들의 역사적 선택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알면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어떤 역사인식을 하고 어떤 역사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뀌어가는 거죠. 예. 이런 거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 조일소족을 체결할 때 조선에 살았던 대다수 민중들 앞으로 34년 뒤에 우린 일본한테 나라 뺏길 거야 그러면서 살진 않았다라는 거죠. 어허. 그런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때그때마다 어떤 역사인식을 하느냐, 어떤 역사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910년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사인식이 우리 미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 역사인식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역사 교육의 중요성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는 이 역사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역사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시험용으로 역사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뭐 국영수 과목에 그냥 들러리 정도 보조수단 뭐 이런 예 인식이 많아서요. 이런 그 역사 교육의 현재 실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역사학자로서? 역사학자한테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예.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답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질문하진 않으셨는데 예. 좀 심각하다라고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바라보고 해요. 계십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고등학생 중에 윤봉길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도시락 폭탄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다시 한번 윤봉길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도시락 폭탄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실제로 이렇게 아는 학생이 있습니다. 예. 예. 안중근 저는, 의사가 권총으로 윤봉길 올바르게- 의사가 안중근 의사 섞어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기는 하고. 예. 근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중학교 앞에서 어떤 기자가 3.1절 이렇게 써놓고 읽어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3.1절. 그래서 3.1 써놓고 3.1 운동.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3.1 운동 3.1절.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으로 하얼빈에서 이토를 쳐다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생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거죠. 예.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그 학생들은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하고 제대로 된 역사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답을 하는 학생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 학생들한테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역사 교육을 하지 않고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점이 그대로 후손들한테 전달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런 역사 교육의 부재가 낳은 여러 가지 또 우리 사회적 병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그 영상 세대라고 하잖아요. 영상을 활용한 역사 왜곡 그리고 뭐 폄훼, 희화화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AI 기술을 이용해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희화하거나 또 폄훼하는 이런 영상들도 퍼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그 영상을 좀 봤습니다. 유관순 열사 이렇게 뭐 예. 방귀 끼는 그 영상도 있고. 근데 그런 일들이 예전에 아주 없었던 건 아니죠.
일제 강점기를 미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 안중근 의사가 광복절에 피눈물을 흘리는 걸 뭐 블로그에 올리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 좀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더 많이 자주 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발전하면서 이걸 손쉽게 제작도 할 수 있고 예. 또 유튜브로 쉽게 전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좀 참담하죠. 저도 그 뉴스를 접했을 때 사실 저희가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광복을 맞이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극복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평가는 그렇다 쳐도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라는 거 좀 심각하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꾸 보급을 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 실제로 역사적 사실을 갖고 하느냐. 근데 이게 어떤 상업적 목적 또는 관심 끌기용 예. 이런 걸로 한다라는 점에서 더 사실은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런 거를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그건 본인의 역사관이니까. 예. 근데 관심 끌기용이라든지 돈 벌기용 상업용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아주 중요한 이런 사안들을 너무 상업적으로 소비를 한다거나 그리고 또 단순히 이제 재미적 요소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현상들.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역시 뭐 역사 교육의 부재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역사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이 역사와 관련된 그 뉴스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역사를 너무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뭐 희화하고 또 조롱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왜곡은 뭐 그냥 예 너무나 쉽게 하고요. 아무 죄의식 없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한번 또 더 들여다봐야 될 문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복절에 특히 역사학자로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역사에 대해서 또 이 독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상당히 많죠. 예. 상당히 많은데 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역사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건 아니겠죠. 예. 그런데 특히 우리가 뭐 고대사로 뭐 이렇게 희화하거나 뭐 그 조선시대 그런 거는 드물잖아요. 근데 유독 이제 근현대사 중에서 특히 독립운동사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희화하는 것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양으로 봐도 압도적이에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사 교육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런 거죠. 본인들이 정말 역사적 신념을 갖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뭐 상업적 목적을 갖고 하는 거냐. 근데 무지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정을 해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정하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으로 세상을 바꿔가야 되는 거고 예. 또 역사 교육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거고 특히 독립운동사의 교육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독립운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독립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중요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학교 뭐 그 수학여행이나 소풍 때나 잠깐 가지 평상시에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는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뭐 대전만 해도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가져야 갈 수 있는 거죠. 예. 예. 독립기념관 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 뭐 신채호생 가도 1시간 거리, 뭐 1시간도 아니죠. 왕복이면. 근데 예. 큰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예산에 가면 윤봉길 의사 기념관도 있고. 예. 예, 주변에 독립운동 현장 시설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 가끔 이런 시민 강좌나 뭐 이렇게 연수원 같은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아이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역사 교육을 해야 되는가? 예. 그럼 저는 항상 말을 합니다. 현장을 데려가라고. 현장을. 예, 역사 현장을 데려가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를 10번 설명하는 것보다 안중근 의사가 투옥됐었던 감옥이나 사형 집행장 이런 데 현장을 직접 가보면 아이들이 받는 느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 보는 거는 느낌이 다르죠. 예. 그래서 역사 관련 학과 학생들이 뭐 본가로 매년 답사를 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현장감을 느끼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가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현장
몇 개 그럼 소개를 해 주실래요? 너무 많아서. 아, 너무 많아서요? 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등급으로 좀 나누는 건 그런데 예. 뭐 대표적인 인물들 많죠. 김자진, 윤봉길, 한용운, 예. 이동영, 유관순, 신채호. 예.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는 대전에 대전에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는 아원의 장터, 네. 천안에 예. 있고요. 천안에 있고, 윤봉길 열사는 예산에 있고요. 예산에 있고요. 김자진하고 한용운 선생님은 홍성에 있고. 예. 이게 사실 대전에서 대부분 1시간 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들이죠. 예. 예. 주말이나 연휴에 어디 놀러 가지 마시고 예. 그런 데를 답사를 해보시는 것도 아이들한테 큰 교육이 될 거라고 특히 이런 생각합니다. 광복절 연휴에 네, 그렇죠. 예, 이런 역사의 현장을 한번 아이들과 가는 것도 중요한 역사 교육의 장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광복절이나 3.1절에만 가는 장소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방송국에도 좀 하고 싶은 말인데 이게 그런 거죠.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인데 예. 제가 8월 달에 상당히 바쁜 이유가 꼭 기념일이나 3.1절이나 예. 광복절이나 이런 날에만 기억하는 게 독립운동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이런 날에만 특정 기념일에만 그렇게 기념하는 알겠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예. 네. 저희도 반성하겠습니다. 8월 달이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모셔서 좀 독립운동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복의 의미도 살펴봤고 또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좀 알아봤고요.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건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예. 네, 관심이 없으면 알지도 못하고 예. 이해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왜곡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또 현재를 토대로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독립운동사 교육이 제대로 돼서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우리 집안은 독립운동가 후손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5시엔 대세남 광복절 특집대담 역사의 길을 묻다 함께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이성우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5시엔 대세남 오늘 마무리곡 독립군가 다시 부르기에 수록된 김장훈의 애국가 함께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선이었습니다.